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이승주TV의 사당동 공인중개사 이승주입니다. 오늘은 계약갱신 요구권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드릴 건데요. 서두에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은 아직 판결이 없어요. 대법원 판례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고, 또 지금 제가 지금까지 유튜브를 하면서 촬영한 영상 중에 최초로 정말 100% 확신하는 정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도 100% 이게 맞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 영상에서 서두에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되게 법률적 지식이 해박하신 다른 전문가 분들이 계시다면, 혹은 어떤 유권 해석이라든지 다른 제가 모르는 판결이 나온 게 있다면 좀 댓글로 남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조금 드립니다. 자, 뭐가 이렇게 서두에 장황했냐라고 하면요, 계약갱신 요구권에 대해서 저도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근데 문득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계약갱신을 요구를 했어요. 2년 살고 세입자가 2년을 더 살았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새로운 계약을 맺게 되는 거예요. 그 임차인이랑 임대인이랑 그 집에 살고 있는 상태에서요. 그럼 새로운 계약서를 쓰게 되면 계약갱신 요구 말고 말 그대로 새로운 계약서를 썼을 때 말이에요. 자, 그러면 계약갱신 요구권을 1회에 한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럼 이렇게 되면 계약갱신 요구권을 또 쓸 수 있는 건가? 하는 거에 대한 갑자기 궁금증이 생겼는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제 자신한테 제대로 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많이 찾아봤어요. 한 2-3시간을 찾아봤습니다. 근데 글을 올리신 분 여기저기 글이 많이 있었는데요, 정말 다 다양했어요. 거의 5대5 수준으로 법률 전문가들도 답이 다 바뀌었어요. 저도 어쨌든 저만의 정답을 내리긴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거나 혹은 다른 해석이 있으면 말씀해달라고 부탁을 사전에 드린 거예요. 전문가들 의견도 반반이고 저 역시도 계속 긴가민가 했었던 부분인데요, 먼저 이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의 의견을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분들의 의견을 찾아보면 법조문에는 동일한 임차인은 계약갱신 요구권을 1회 안에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내용이 있다. 이 내용을 찾아보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에 1항이 있고 이제 2항이 있는데, 2항이 있어요. 제가 화면을 띄워드릴 텐데요. 2항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계약갱신 요구권을 1회 안에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갱신되는 임대차 존속기간은 2년이다. 이거는 이의가 없는데, 1회 안에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이 부분이, 제가 본 분들의 글은 계약갱신 요구를 못한다고 말씀하신 분들의 이 논리적 근거는 동일한 목적물에 동일한 임차인이 1회 안에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이 조문에는 어떤 단서나 다른 부분이 동일한 목적물에 동일한 임차인이라는 내용은 없어요. 그냥 임차인이 1회 안에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죠.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은 실무에서 법률 전문가들의 해석은 일반적으로 동일한 임차인의 동일한 목적물이기 때문에 계약갱신 요구권을 1회 안에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한 게 그런 부분을 내포한 것이다 라고 해서 계약갱신 요구권을 다시 쓸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기존 계약과 무관하다는 증명을 해주면 계약갱신 요구권을 쓸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이런 여지들이 있었어요. 반대 입장도 이에 반대되는 내용인데요, 어쨌든 저도 저만의 내세울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해야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설명을 했을 때 이 부분이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 아니에요. 반대쪽의 입장이 계신 분들도. 제가 생각하는 논리적 근거를 말씀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로 이제 갱신 요구를 1회 안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한 건, 갱신 요구의 조건이 뭐예요? 갱신 요구를 하면서 임대차 3법에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요구권, 전월세 신고제가 있잖아요. 근데 갱신 요구를 하면서 전제 조건이 뭔가요? 5%, 그러니까 100분의 5 이내도 증액할 수 있다. 이것도 협의에 의해서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100분의 5를 초과하면 무효로 한다. 임차인이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논리적 근거가 계약갱신 요구권을 쓰면서 5%밖에 인상을 못 한다는 거고, 기존 계약의 연장을 하면서 갱신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한마디로 기존 계약의 연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쵸? 이 계약이라는 하나의 법률 효과를 봤을 때 말이죠. 그래서 5% 증액을 하는 부분도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거주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런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만든 거고요. 근본적으로 계약이라는 성질 자체를 따로 떼놓고 보자고요. 자, 이 계약 자체가 기존 계약의 연장이니까, 조금 전에 설명한 대로, 그러면 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써서 이렇게 4년을 살았어요. 그럼 이 계약이 종료가 됐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임대인이랑 임차인이랑 4년 동안 집값이 많이 올랐겠죠. 그러면 새로운 계약을 새롭게 맺는 거예요. 신규 계약을. 동일한 목적물의 동일한 당사자지만 어쨌든 이 계약 자체의 행위를 보자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세입자가 계약갱신 요구권을 쓴 것은 그 계약에 한해서 연장을 하면서 한 번 쓸 수 있으니까 쓴 거예요. 자, 물론 논외로 묵시적 갱신은 계약갱신 요구권을 쓴 게 아니니까 당연히 몇 년을 살았든 간에 계약갱신 요구권을 아직 한 번도 안 썼다면 그 세입자는 요구권을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형평성 부분에서도 계약갱신 요구권을 한 번 썼다고 해서 다시 못 쓴다라는 부분이 형평성이 어긋나는 부분은 아닌 거죠. 어쨌든
이 논리 자체가 원래 없었던 걸 임차인을 위해서 한 번을 쓰는 걸로 이 쿠폰을 부여를 한 거니까요. 그쵸? 그리고 또 한 번은 또 묵시적 갱신의 예를 들면은 계약갱신 요구권을 계속 안 쓰고 묵시적 갱신되면 오히려 임차인한테 좋은 부분도 맞고요. 다만 이제 편면적 강행규정 위반이라는 부분이 뭐냐면 묵시적 갱신이든 계약갱신 요구권이든 임차인한테 이걸 주장할 수 없게끔 이걸 주장하지 못한다라는 특약을 다는 것은 그 자체가 편면적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예요. 이런 특약은 애초에 무효거든요. 그러니까 뭐 계약갱신 요구권 주장 못한다, 묵시적 갱신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것 자체는 무효예요. 근데 우리 지금 이야기하는 건 법리가 그게 아니잖아요. 계약갱신 요구권을 한번 쓰고 새롭게 계약을 했을 때 다시 계약갱신 요구권이 1회 부여가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논리니까요. 다른 부분인데 계약을 마저 이야기하면 어쨌든 신규 계약이면 그 계약이라는 법률 행위가 기존의 계약은 소멸을 했어요. 그렇죠? 그럼 새롭게 계약을 하면 이 당사자는 상관없이 어쨌든 이 계약이라는 걸로 의사가 합치가 되고 새롭게 계약이 성립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규 계약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 보니까 이걸 새롭게 계약을 한 것으로 보고 임대인도 마찬가지로 이 5% 규정을 제한을 받지 않으니까 시세에 맞춰서 새롭게 계약을 하면서 임차인과도 새롭게 계약을 하고 자, 이렇게 되면서 새로운 법률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거죠. 이게 제 논리예요. 그 다음에 그럼 대항력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냐? 새롭게 계약을 한 거면 자, 이 부분은 사실은 계약갱신 요구권이랑 대항력을 세트로 보는 그런 분들의 약간 부족한 논리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대항력의 조건이 뭐예요? 조건 자체가 주택인도랑 주민등록이잖아요. 그럼 이것을 지금 계약갱신 요구권이랑 별개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은 그 세입자가 대항력을 확보하기 위한 요건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미 그 집에 살고 있고 같은 세입자라 할지라도 기존의 대항력은 유지가 되는 부분은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계약을 썼더라도 만약 증액이 되면 그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확정일자를 새로 받으면 돼요. 자,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이 계약이라는 하나의 요소가 중요하다고 원칙을 봐야 되냐면 임대인이 만약에 바뀌면 어떻게 돼요? 지위와 권한을 승계해서 그 보증금을 반환해줄 의무가 새로운 양수인, 그러니까 새로운 임대인에게 발생하죠. 이게 왜 그러겠어요? 계약의 조건을 승계하기 때문이잖아요. 그쵸? 물론 임대차 보호법에도 있지만 이 계약이라는 효과가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임대인이 바뀌었어도 임차인을 보호해주기 위한 법으로 이 계약의 연장선언을 만든 건데 만약에 임대인이 바뀐 경우에도 새롭게 계약을 맺으면 그럼 똑같이 새로운 계약인 거고 임대인이 똑같아도 똑같이 그 기준에 맞춰서 새롭게 신규 계약서를 쓴 것이라면 당연히 보증보험도 새로 해야 되고 확정일자도 증액된 부분은 새로 받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한마디로 기존 계약의 연장이 아니라 계약의 연속성이 깨졌잖아요. 그러니까 신규 계약으로 새롭게 발생을 한 거고 이 신규 계약의 법률 효과가 새로 발생을 한 거니까 당연히 신규 계약으로 보고 계약갱신 요구권을 주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하나를 또 말씀을 드리면은 반박을 더한 경우의 수를 차단하기 위해서 또 논리적으로 하나 더 안전한 특약을 만들자면 일반적으로 그래서 임대인들이 어떤 특약을 세워요? 본 계약은 계약갱신 요구권으로 인한 계약서이며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물론 구두상으로도 합치가 되면 계약갱신 요구권을 쓴 거로 보지만 일반적으로 이 계약서를 쓰는 이유가 증거자료, 그러니까 서면을 통해서 확실한 증거자료를 만들기 위한 그런 효과를 내기 위한 거기 때문에 계약서에 계약갱신 요구권을 써서 갱신을 한 거다라고 하면서 이제 신규 계약을 차단하려는 이런 형식이 많이 있잖아요. 기존 계약의 연장이다, 혹은 어떤 임대인은 기존 계약의 연장이다, 혹은 기존 계약의 연장으로서 계약갱신 요구권을 한번 사용한 후에 다시 신규로 계약하는 계약이므로 뭐 이런 식으로 특약을 남기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게 바로 암묵적으로도 이런 분들은 계약갱신 요구권을 한 번 썼는데 신규 계약이 되면 다시 쓸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써놓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있어요. 그리고 아직 유권 해석이나 판례를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특히 대법원 판례가 있으면은 너무너무 수월할 텐데 이 대법원 판례는 계약갱신 요구권이 임대인이 바뀌었을 때 그 시점이 언제 주장한 게 효력이 있는가 이거에 대한 대법원 판례만 있을 뿐 이거에 대해서 정확한 판례가 있지 않아서 저도 정말 처음으로 확신을 갖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답변이에요. 그래서 많은 법률 전문가 분들께서도 이 고견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그리고 특약에다가 신규로 이제 확실히 하고 싶은 분들은 이전 계약이 종료되고 새롭게 처음부터 새로운 조건으로 계약하는 계약서이다라는 특약을 써준다면 특약이 양 당사자들의 특별 약정이니까 그게 우선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신규 계약으로 본다 이거죠. 제가 생각하는 계약의 법적 성질과 계약의 효과가 그대로 적용이 된다면 이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일단 조문에 동일 목적물에 동일 임차인이 1회 안에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명시적 규정이 없고 자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의견이 분분하게 나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신규 계약이라는 명시를 해주고요. 특약에. 그리고 계약갱신 요구권을 1회 사용했으므로 새로운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신규 계약이다라고 쓴다면 임차인도 5% 규정을 적용을 못 받는 대신에 그 시세대로 금액이 많이 올라가겠죠.
자, 대신에 뭐 2주를 안 해도 되고 전입신고도 그대로 유지하면 되고 또 증액되는 부분만 확정일자를 새로 받으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임대인 입장에서도 대신에 임차인한테 계약갱신 요구권 1회를 준다고 하더라도 이 2년 후에 4년 산 거에 비해서 새롭게 계약을 할 만한 임차인이니까 속을 별로 안 썩였으니까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하지도 않았고 4년 후에 거절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을 안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시세대로 의견만 금액 조정만 잘 된다면 이 부분도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건 실무에서 이야기고 지금 저는 법리적으로 이게 굉장히 궁금했단 말이죠. 그래서 임대차 종료 후 새로 맺는 신규 계약이다라는 부분을 좀 명시해주고 이 부분을 강조한다면 이제 신규로 계약이 되면서 이제 계약갱신 요구권도 한 번 남아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전제 조건은 동일 목적물의 동일 임차인이라는 조건이 법조문에는 없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 암묵적으로 당연히 동일 목적물의 동일 임차인이 1회 안에서 사용 가능하다라는 묵시적인 규정이라고 판단들을 실무에서 하시는 건데 이 반대로 봤을 때 반대파 의견은 한마디로 학설이죠. 지금까지는 학설은 제가 그 반대파의 학설이고 계약이라는 성질 자체가 이 연속성이 계약갱신 요구권은 이어지기 때문에 그 법적 성질이 그대로 법률 효과가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5% 규정과 계약갱신 요구권을 쓸 수 있는 규정이 생기는 거고 이게 끝났다면 새로운 계약서를 통해서 법률 효과를 만들었다면 새로운 계약이기 때문에 연속성이 깨졌기 때문에 신규 계약으로 볼 수 있지 않는가. 돈 받고 나갔어요. 그랬다가 집 비웠다가 며칠 있다 다시 똑같은 세입자가 새로 계약해서 들어왔어요. 이사를 했다가 새로 들어왔다고 쳐도 이것도 신규 계약이잖아요, 결국에. 그래서 대항력이랑 구분을 못하는 분들이 계약갱신 요구권이랑 세트로만 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다라는 느낌이 있는데요. 대항력의 조건은 계약갱신 요구권의 조건과 전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그 논리를 같이 세트로 붙이면 안 된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정말 해박하신 분들께서 또 논리적 근거와 또 반대되는 의견이 있다면 한번 남겨주시고 아까 서두에 설명드렸듯이 너무너무 중요한 판례나 유권 해석이 있다면 꼭 저에게 남겨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은 신규 계약이라는 특약을 새롭게 작성을 하고 물론 그런 특약을 다시 한번 매듭을 지음으로써 새로운 계약으로 법률 효과를 만들었다면 이건 신규 계약으로 보기 때문에 계약갱신 요구권을 다시 쓸 수 있다는 게 제 의견이자 제 논리적 근거를 앞서 설명을 드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